이거는 돈이 많은 투자자도 그렇고 돈이 적은 투자자도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이제까지 제가 토지 중개를 하면서 현금으로만 투자하신 분은 안녕하세요. 토사부입니다. 투자 수단으로 이제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의 한도가 많이 줄고 규제가 많다 보니까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제 토지담보대출, 토지대출은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고 어떤 금융기관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KB 시세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담보대출을 산정할 때 약간 공식처럼 확인해서 한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토지는 좀 다릅니다. 이제 토지는 각 필지마다 이제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토지, 내가 원하는 필지의 토지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금융기관과 연계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서 감정가를 먼저 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감정가는 얼마가 될까요? 보통 시세의 90%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려는 토지가 1억짜리다. 그럴 경우는 1억의 90%인 9천만 원이 감정가이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가는 나왔는데요. 실제 토지담보대출은 어떻게 될까요? 토지담보대출은 이제 감정가의 70%로 산정이 됩니다. 조금 전에 감정가가 9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9천만 원의 70%인 9764, 6,300만 원이 1억에 대한 토지담보대출가액이 되는데요. 이게 조금 복잡하다 생각하시면 시세의 60% 정도, 즉 1억에 대해서 60%인 한 6천만 원 정도가 이 땅에 담보대출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토지에서 이 감정가를 산정하는 게 참 중요한 기준인데요. 감정가를 높게 받을수록 토지담보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보유한 작은 현금으로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가는 투자를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곳은 감정가를 시세만큼 감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 감정가를 잘 받기 위해서 어떤 금융기관에 의뢰를 해야 좋은 성적의 이제 감정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이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이 있고요. 제2금융권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이런 것처럼 뒤에 은행이라고 글자가 붙은 은행이 바로 제1금융권입니다. 그리고 이 금융권도 은연중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뒤에 협동조합 아니면 금고 아니면 저축은행 이런 글자가 붙은 은행이 제2금융권인데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어디로 가시나요? 제1금융기관에서 상담을 하고 이제 그 각 은행마다 이제 금리만 비교를 해가지고 그 가운데 우대금리를 주는 곳에서 담보대출을 받으시는데요. 아파트는 KB 시세가 있기 때문에 공식화돼서 이제 한도가 나가는 편입니다. 반면에 이제 토지담보대출은 개별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감정가를 산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감정가는 어느 금융기관에서 감정을 하든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금융기관에서 가장 정확하게 감정가를 산정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제2금융권인데요. 그 중에서도 단위농협, 축협, 신협이 감정가를 가장 정확하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권 중에서도 그 물건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단위농협이나 축협, 신협 이런 곳이 이제 토지의 상승세나 아니면 거래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토지의 담보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제 도시에서 약간 외곽지로 갈수록 땡땡 은행이라는 붙은 1금융기관이 점점 줄어드는데요. 제가 지금 중개를 하고 있는 용인 처인구 호고급인 에버랜드 주변을 생각해보면 땡땡 은행자가 들어간 제1금융권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ATM 기계가만 있을 뿐이고 농협, 축협, 신협 대부분의 주민들도 그렇게 거래를 하시는데요. 개발 가능지가 많은 곳에서는 1금융권보다 제2금융권이 훨씬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단위 농협이나 축협, 신협은 토지담보대출, 공장, 상가, 전원주택, 아파트 외의 물건들을 많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 동네에 거래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회수해야 될 자금이니까요. 담보 가치를 충분히 평가하고 감정가를 산정하는 편입니다. 은행들이 모여있는 곳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런 데는 주거단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1금융기관이 은행에서 다루는 사례들은 주로 아파트 담보대출이 대부분이고요. 토지에 대한 거래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토지담보대출을 많이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게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은행은 금리를 조금 더 높게 부르고 감정가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내가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방문해야 될 금융기관도 차별화를 두어야 됩니다. 토지나 전원주택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경우는 그 물건지와 가까운 제2금융권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담보 가치를 높게 평가받습니다. 토지를 처음 매수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제 제1금융기관이 좋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이제까지 이용했던 내 아파트 근처에 은행을 방문을 하시는데요. 은행에서 상담받은 담보평가 금액하고 대출 금액을 확인하시고 굉장히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땅의 담보 가치가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 전원주택 단지 안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데 토지만 먼저 매입을 한 다음에 이제 건축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 땅에는 건축 허가증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건축 허가증이 나왔다는 얘기는 반대로 해석하자면 그 땅은 도로에 정상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허락을 해준 케이스예요. 그런데 도로가 아직 지목으로 도자를 찍지 않았다고 해서 시중은행에서는 그 땅을 맹지로 판단해서 대출을 아예 해주지 않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반대로 물건지와 가까운 이제 단위 농협에 가서 토지담보대출을 상담을 했더니 2억 가까이 대출의 한도가 나왔습니다. 하나의 땅을 가지고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담보평가가 극과 극에 달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내가 살려고 하는 땅에서 반경 이렇게 컴파스를 돌려서 가장 가까운 농협이나 축협을 가면 한도가 가장 많이 나오고 금리가 가장 싸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단위 농협이나 축협마다 지점을 개별적으로 매니징 하기 때문에 각자의 이제 한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 중에서 어떤 점포는 이제 대출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대출 실적이 꽉 차서 더 이상 대출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인 경우는 금리를 보수적으로 보겠죠. 몇 군데 상담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나는 제2금융기관에서 꼭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는 내 주거래 은행을 하나 비교해 보시고요. 물건지와 가까운 농협이나 축협에서 상담을 몇 군데 받아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대기업 직원일 경우는 신용대출이 한 2% 초반대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신용대출도 세 가지를 함께 비교해서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대출 조건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는 이제 전화상으로만 상담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럴 때는 꼭 이제 발품을 한번 파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단위 농협을 피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토지에 투자를 하실 때 내가 아무리 자금 여력이 풍부해도 꼭 담보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면 그쪽으로 초이스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투자자들은 돈이 많아도 내 돈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투자한다. 그러면 내가 현금 5억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담보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땅의 담보대출이 한 3억이 나온다 하는 경우는 내 현금 2억을 투자하고 나머지 3억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하십니다. 이거는 돈이 많은 투자자도 그렇고 돈이 적은 투자자도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이제까지 제가 4년 동안 토지 중개를 하면서 현금으로만 투자하신 분은 딱 한 분 뵀습니다. 한 분.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 기간 3년을 정하겠다. 그리고 3년 동안 들어갈 이자가 얼마인지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럼 3년 후에 나는 얼마에 팔 수 있을까? 예상가액을 정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이제 막연한 투자가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인 투자를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토사보TV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